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YBM 건대센터 슈퍼스타 토익의 RC 강사 박자은입니다. 오늘은 우리 5강 형용사 공부를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형용사의 기본적인 역할, 자리부터 정리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가장 아직 암기 안 돼 있는 부분이라 저랑 같이 오늘 할게요. 수량 형용사 최대한 찍어 드릴 거고요. 요건 약간 어인데요. 비슷하게 생긴 형용사들이 있어요. 혼동 형용사 정리하고 마지막 수거로 외우셔야 될 관용 표현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출공식 1, 형용사의 역할인데요. 같이 볼게요. 일단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로 가장 많이 쓰여요. 기본적으로 한 단어짜리 형용사는 앞에서 명사를 꾸미게 됩니다. 그래서 관사 있고 바로 명사 와도 되지만 한 칸 띄고 이렇게 올 때 있죠. 그 사이에 명사를 수식할 형용사를 넣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명사 강의에서 좀 얘기했었는데 복합명사라고 해서 명사 두 개를 나열해서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둘 다 되는 거라 보기에 있으면 결국 해석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래도 우리 그 강의에서 외웠던 복합명사들이 주로 나오니까 다시 혹시 기억 안 나시면 복습하셔도 좋겠죠. 자, 그 다음 형용사가 계속 명사를 꾸미는데 그 앞에 또 부사가 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관사 뒤에 명사가 바로 올 수도 있고 그리고 부사 형용사가 중간에 끼면서 이렇게 그죠? 멀리 명사가 올 수도 있죠. 여기서 명사는 목적어로 쓰인 거죠. 동사의 목적어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그 사이에서 명사를 수식할 수 있다. 그죠? 얘도 마찬가지요. 부형명도 되지만 또 형용명, 형용사 두 개를 나열하는 것도 가능해요. 결국 보기에 두 개 다 있으면 해석으로 확인해 주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명사를 일단 제일 꾸미는 역할로 많이 쓰는 게 형용사고, 근데 형용사를 명사 뒤에서 꾸미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형용사가 일단 able꼬리, 어블꼬리 형용사들이 그렇고요. 앞에는 보통 all, every 최상급이 붙은 명사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예문 볼까요? 문장 끝난 거죠. 마케팅 팀은 모든 수단을 논의했어요. 끝. 그럼 보통 부사도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자리인데 형용사 중에 이런 파서블 같은 어블로 끝나는 형용사는 지가 한 단어인데도 뒤에서 명사를 꾸밀 수 있어요. 그럼 사실 문법적으로는 여긴 부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는 거예요. 또 해석으로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근데 아무래도 이런 형용사를 보기 좋다는 건 아마 얘를 문장 끝에 넣어달라고 내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every means possible, 가능한 모든 수단. 이렇게 해석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마찬가지 available 같은 형용사도 able로 끝나서 뒤에서 명사를 이렇게 꾸밀 수 있는 특별한 형용사구나. 자, 두 번째 역할인데요. 명사를 꼭 이렇게 꾸미는 수식어 역할만 하는 건 아니에요. 문장이 꼭 필요한 성분으로도 쓰이는데 바로 주어를 보충하는 주격 보어로 쓰일 수가 있죠. 근데 이건 우리 2강에서 우리 공부했었어요. 이 형식 동사들이 나왔을 때 그 뒤에 주격 보어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외웠던 이 형식 동사 기억나시죠? be, become, remain, seem. 좀 고난도 나올 때 look, stay, sound 정도로 저는 이 많은 애들 중에서도 7개가 가장 많이 나온다 해서 조금 추려드렸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이형식 동사 뒤에는 우리가 형용사로 이렇게 보어를 넣어줄 필요가 있겠구나. 그죠? 물론 명사 보어도 가능하지만 주어랑 완벽한 동격 관계여야 돼서 해석 확인해 봐야 되지만 확률은 좀 떨어져요. 형용사 쪽으로 갈 준비를 해주셔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보어 역할로도 쓰일 수 있구나. 근데 보어가 두 가지인 거 아시죠? 목적격 보어로도 또 형용사를 쓸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대표적인 오형식 동사들이었고 얘네가 특별히 목적 보어로 형용사를 취할 수 있는 오형식 동사인 거예요. make, find, keep, consider 정도가 자주 출제되고요. 요즘 consider 대신 deem 정도로 간주하다가 동의어로 출제되기도 해요. 그래서 keep이 나왔어. 물론 to keep이 됐지만 원형의 성격은 그대로예요. 목적어에서 끝나기보다는 목적격 보어로 형용사를 이렇게 넣어줘야 끝이 나게 되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우리 2형식, 5형식은 이미 한번 했기 때문에 좀 빠르게 정리해봤습니다. 자, 바로 풀어볼까요? 물론 답은 좀 정해져 있겠지만 그래도 정확히 왜 형용사 자리인지 생각해보세요. 같이 풀어볼까요? 일단 앞에 관사가 있죠? 무조건 바로 명사 넣으시면 안 돼요. 무조건 빈칸 뒤도 확인해 주셔야 돼요. 뒤에 에피소드라는 명사가 있었죠. 그럼 그 사이는 명사를 수식하는 자리로 뚫어놓은 거니까 우리 오늘 하고 있는 형용사 자리겠죠. 근데 보기 형용사처럼 쓸 수 있는 게 얘도 있지만 이 형태도 좀 헷갈려요. 우리가 ed 붙은 모양도 형용사로 쓰잖아요. 근데 사실 last는 이 동사 원형 자체가 자동사예요. 지속되다라는 자동사라서 우린 자동사는 사실 분사 형태로 변형할 때도 ing 형태로만 쓰지 이런 pp 형태로는 아예 안 써요. 그래서 얘는 그냥 존재하지 않는, 얘가 만약 들어간다면 동사로 들어가는 것이지 얘가 형용사로는 쓸 수가 없다. 오케이? 차라리 lasting으로 하셔야 지속되는 이란 뜻으로 형용사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냥 일반 형용사 D번 쪽으로 가는 게 맞죠.
얘가 형용사인 건 얘를 보고 알아보는 거예요. 보통 우린 형용사에 ly를 붙여서 부사를 만들어요. 그래서 얘가 또 동사 원형도 되지만 형용사로 쓸 수 있구나. 여기서는 마지막을 한 뜻인 거죠. 마지막의 에피소드. 그죠?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3번 앞에 비동사가 있었어요. 비동사 뒤는 보어가 필요한데 빈칸 뒤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확인하셔야 되는데 뒤에 전치사부터 날라가죠. 수식어고. 그럼 뒤엔 다 수식어니까 내가 여기다 보어를 넣어서 문장을 끝내줘야 된다. 그죠? 보어 자리는 형용사, 명사 다 가능한데 다행히 보기에 두 개 다 있죠? 형용사, 명사 다 있었어요. 답의 후보가 이렇게 두 개인데 원래는 그래서 해석도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 진짜 너무 헷갈려 그럼 당연히 여러분 형용사 보러 가시는 게 훨씬 더 확률적으로 좋겠죠. 그죠? 그래서 명사는 주어 완벽한 동격 관계를 이루어줘야 되기 때문에 해석적으로 조금 어색할 때가 많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형용사 보가 맞겠습니다. 자, 두 번째 수량형용사인데요. 수량형용사는 암기가 필요한 파트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좀 정리를 안 해놓다 보니까 나중에 실전 풀 때 항상 헷갈려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이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에 명사의 수를 까다롭게 가리는 형용사인 거예요. 다른 말로 수량 표현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뒤에 명사의 수를 보고 어울리는 형용사를 넣어주셔야 되는 거죠. 일단 얘네는 단수 명사만 꾸미는 애들인데요. another, each, every가 주로 출제되고요. either, neither도 알아두세요. 얘네가 뭐 or이나 nor이 오면서 세트로 쓰이기도 하지만 그냥 단독으로 쓰기도 해요. 형용사로 뒤에 명사를 꾸미면서 쓸 수 있다. 네, 지금 제가 표시한 얘네는 전부 다 형용사인데 요렇게는 형용사도 되고 명사로도 쓰여요. 명사, 형용사 다 가능해서 바로 뒤에 명사를 꾸미기도 하고 자기가 혼자 명사처럼 주어로 딱 쓰이기도 해요. 근데 every는 주의하셔야 돼. every 무조건 형용사로만 써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명령 다 되고 every만 따로 빼서 정리하시면 되겠죠. every도 기본적으로 단수를 꾸미는 앤데 조금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뒤에 숫자가 오면서 보통 기간명사가 많이 오는데요. 그럴 땐 복수명사 올 수 있어요. 그래서 every 단수라면 왜 s 붙었냐 좀 이상할 때 있어. 이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고 이렇게 숫자 플러스 기간이 올 때만 가능하다. 어차피 이땐 모든이라고 해석 안 해요. 매 얼마마다 그죠? 매 2개월마다 반복을 나타내는 하나의 부사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every는 좀 예외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다. 자, 두 번째, 보통 잘 아시는 복수를 꾸민 애들은 의미 자체가 워낙 좀 많은 의미들이에요. 그래서 복수를 꾸밀 것 같은 의미들인데 several, 보스도 둘 다라는 뜻으로 항상 복수를 꾸미고요. few랑 a few인데 특히 a few 주의할게요. 이게 어가 들어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단수라고 좀 착각을 많이 하는데 a few는 적어도 한 두세 개 이상의 그래도 몇몇 개들이 있을 때 쓰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반드시 뒤에 복수명사 와줘야 되고요. 그 대신 얘는 몇몇 있는 이란 뜻의 약간 긍정적인 뜻이고 그냥 few는 거의 없는 좀 부정적인 그런 의미를 가져요. 이런 것도 하나의 형용사예요. A variety of가 형용사로 명사를 꾸미면서 다양한 이란 뜻이고요. 한 단어로 various로 축약돼서 쓰이기도 해요. 이런 것도 각각 범위, 선택이라고 직역하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쓰이게 되면 다양한 이란 형용사처럼 쓰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다 빈칸 뚫으면 넣으실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트구나. many 아실 거고 numerous도 어넘버 오브를 축약한 많은이라는 복수를 꾸미는 수량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자, 3번에 불가산만 전용으로 꾸미는 거는 사실 much, little 정도인데 요 little 이제 어리를 또는 비교급 최상급으로 변형한 less나 least 정도로 살짝 변형해서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결국 기본은 much, little를 가지고 낸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대표적인 불가산 정보 있죠. information 같은 거. 우리 정보 많을 때는 many 안 써요. 그죠? much, too much information 이렇게 쓰죠. 그죠? 그래서 불가산만 전용으로 꾸민다. 근데 요거 별표할게요. 마지막 요거 별표. 지금까지는 좀 쉬우셨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많이 틀려요. 얘네는 가산 불가산을 모두 꾸미는데 보시면 일단 all, more, most, some, other 요 5개가 주로 출제되는데요. 얘네는 뒤에 가산 명사가 올 때는 그래도 복수 형태로 와줘야 돼요. 그럼 아까 many랑 뭐 several이랑 다를 게 뭐냐? 근데 얘네가 불가산도 꾸밀 수 있는 거죠. 태생 자체가 셀 수 없는 명사도 꾸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꾸밀 수 있는 애들이다. plenty of도 그래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하실 게 any는 좀 따로 뺄게요. 그러면 사실 any는 가산, 불가산 다 꾸미는데 가산 단수도 꾸미고 가산 복수도 꾸며요. 그리고 I의 태생이 불가산인 것까지 다 꾸미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를 다 꾸밀 수 있는 건 any와 no 정도예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좀 따로 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any와 no는 수를 가리지 않는 형용사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수량형사가 아니라고 빼버리는 그런 책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헷갈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 우린 집어넣고 세 개 다 꾸민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안에서도 좀 구별해서 정리하셔야겠죠. 그죠? 자, 수량형사 좀 어려웠죠? 바로 까먹기 전에 풀어볼까요? 같이 볼까요? 해석이 아닌 거 아시겠죠? 보기에 이런 수를 가리는 형용사들이 나왔을 때는 반드시 문법적으로 푸셔야 되고요. 뒤에 직원이라는 사람 명사니까 우리 사람은 한 명, 두 명, 세 명 가산 명사라고 했죠. 가산인데 s를 뺐으니까 단수인 거죠. 보기에서 단수를 꾸밀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답은 에브리만 되겠죠. 물론 숫자와 기간이 오는 경우 빼고는 에브린 단수를 꾸민다. 근데 나머지 보기도 좀 구별해 보실래요? 이게 다 세 개 같은 게 아니죠. few는 무조건 뒤에 복수, 그러니까 s가 딱 보여야 돼요. 무조건 s를 붙은 명사만 올 수 있고, 근데 all이랑 other는 아까 마지막 카테고리였죠. 물론 가산이 올 땐 복수, 얘도 s 붙어야 되지만 s에 너무 집착하면 안 돼요. 태생이 불가산인 명사도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정보 같은. 그래서 두 가지를 꾸밀 수 있는 수량 표현이었다. 그죠? 자, 이제 혼동하기 쉬운 형용사 약간 어휘 파트로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요. 제가 중요한 거 몇 개 더 좀 줄여드릴게요. 생긴 건 비슷한데 뜻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보기에 두 개 나오면 어쩔 수 없이 해석해 주셔야 돼요. 일단은 comprehensible 하면 이해할 수 있는, 좀 더 직역에 가깝고요. comprehensive는 포괄적인, 그러니까 범위가 굉장히 넓어서 여러 가지를 포용해주는, 어떻게 보면 이해심이 많은 범위인 거예요. 그래서 되게 넓은 범위, 포괄적인 이런 뜻이 된 거죠. 그래서 두 개 구별하셔야 되고, confident는 여러분 잘 아시는 자신감 있는, 확신하는인데 요게 토익은 잘 나오죠. confidential 하면 기밀의, 전혀 다른 뜻인 거죠. considerate, 요즘은 요거 좀 뜨고 있어서 여러분 요것도 주의하셔야 돼요. 형용사인지를 아예 몰라보는 분도 있어서 형용사 맞고요. 사려 깊은이라는 뜻이고, 얘는 상당한, 중요한 이란 뜻이죠. 요거 두 개는 좀 묶으시면 좋겠는데요. 요렇게 동의어고 요렇게 동의어인 거예요. 어차피 같이 보시면 되는 거고, 왼쪽에 있는 애들은 이제 의존적인, 좀 안 좋은 뜻에 가깝고요. 오른쪽은 내가 믿을 만한, 신뢰할 수 있는 좀 좋은 뜻에 가깝죠. 그래도 좀 헷갈릴 수 있는 애들이라서 요건 좀 스킬이 있어요. 얘는 비동사 뒤에 들어가면서 뒤에 항상 on이 아직도 와줘요. 동사의 성질 그대로 남아서 뭐에 의존하는지 on 이하의 의존 대상이 와줘야 돼요. 근데 얘는 비동사 뒤에 쓸 수도 있고 명사를 바로 꾸미는 경우도 많은데 일단 얘는 뒤에 on이 안 와요. 그냥 믿을 수 있는 상품, dependable product 이렇게 꾸미는 존재로 쓰인다. 그래서 물론 뜻이 다르긴 한데 아예 문장의 쓰임을 정확히 정리해 두시는 게 좋고요. successful 정도 아실 거고, 근데 successive는 연속적이니까 아예 다른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범위 안에서 나오니까 우리 종합수 안에 있는 애들은 꼭 외워주는 게 좋다. 그죠? 바로 풀어볼까요? 같이 볼게요. 이거 간혹 A 가신 분 있어서 정말 당황스러웠던 그런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수거를 외울 때 depend on 막 이렇게 외울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따지면 얘도 뒤에 on이 오고요. 얘도 뒤에 on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동사 자리인지 형용사 자리인지 명사 자리인지 자리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앞에 비동사가 있는데 또 동사를 넣지는 않겠죠. 여기는 형용사 보어 자리고 지금 자리로서는 CD가 가능한 자리입니다. 물론 해석으로 구별하셔야 되는 혼동 형용사인데 아까 우리 뭐가 뒤에 on이 아직 남는다 그랬죠? 둘 중에 답은 기본 쪽이 맞죠? 그죠? 뭐뭐에 의존적인. 그래서 얘는 신뢰할 만한 이란 뜻이고 얘는 아직까지 on이 오면서 뭐뭐에 의존적인. 해석해 볼 건데요. 의존적이라는 게 좀 이상할 때가 있어요, 말이. 이 새로운 도서관의 공사가 의존적이다? 뭐에 의존적이에요? 도시의 능력. 이 새로운 예산을 통과시킬 능력에 의존적이래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사람한테 의존할 때도 쓰지만 뭐뭐에 달려있는 이란 뜻도 있어요. 어떤 사안의 여부가 뭐뭐에 좌지우지된다. 뭐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의미로도 많이 써요. 그래서 너무 의존적인이라면 조금 독해하실 때 헷갈릴 수 있다죠. 그래서 이런 뜻으로도 알아두세요. 자, 마지막 기출공식복 형용사 관용 표현입니다. 이건 굉장히 엄선된 수거들이 여기 정리되어 있는 거니까 좀 더 같이 외워보도록 할게요. 비동사 뒤에 형용사가 들어가는 건 어렵지 않죠. 근데 뒤에 투부정사까지 오면서 마치 수거처럼 쓰이는 경우들이에요. 사실은 문장이 끝났기 때문에 투부정사는 언제든지 올 수는 있어요. 근데 만약에 수거로 정해진 조합이 아니라면 이때 투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직역이 돼야 돼요. 과연 그렇게 해석했을 때 어울릴지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이런 수거들은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지 않고 그냥 이 자체가 수거인 거예요. 마치 하나의 동사처럼 쓰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완벽하게 세트로 외워두셔야 빠르게 답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애들인데 be eager to 그냥 여기 자체가 이렇게 하나의 동사처럼 쓰이는 거야. 뭐뭐 하고 싶다. 갈망하다. 이렇게. 그 다음에 be likely to likely도 부사도 되지만 형용사로도 써요. 뭐뭐 하기 쉽다. 이런 뜻이고 be proud to 뭐뭐 해서 자랑스럽다.
be ready to 뭐뭐 할 준비가 되어 있다. be willing to 잘 나오죠. 기꺼이 뭐뭐 하다. be hesitant to 뭐뭐 하는 것을 주저하다. 이렇게 꺼리다. 그래서 이런 세트로 to 부정사까지 같이 외워두면 좀 더 빠르게 풀 수 있겠다. 그죠? 세트 한 번 더 갈 건데요. 마찬가지 비동사들 형용사 오는 건 좋지. 근데 뒤에 특정 전치사까지 끌면서 세트로 쓰이는 경우들이에요. 이건 전치사를 뚫고 낼 수도 있기 때문에 형용사 문제기도 하고 전치사 문제기도 한 거죠. be subject 잘 나와요. 중요한 건 이건 to 부정사가 아니에요. 지금 전치사 to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뒤에 동사 원형 같은 거 놓으시면 안 돼요. 그거는 to 부정사인 거고 전치사 to니까 당연히 뒤에 명사. 차라리 동명사 형태를 놓는 게 맞죠. 그래서 이거 to 부정사와는 구별해 주셔야 돼요. 뭐뭐의 대상이 되다. be responsive to 하면 뭐뭐에 민감하다고요. be similar to 뭐뭐와 비슷하다. 여기까지는 전치사 to가 오는 수거들. be famous for 유명하다. be eligible for 잘 나와요. 자격이 있다. 근데 아까 be ready to라면서요. 그거는 to 부정사. 동사 원형이 오는 to 부정사고 전치사를 넣을 땐 for가 오는 거예요. 여기 뭐뭐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여기까지는 for고요. be familiar with 뭐뭐에 익숙하다. be compatible with 뭐뭐와 호환 가능하다. 양립 가능하다. 여기까지가 with고요. of는 사실 몇 개 안 나와요. 요거 딱 제일 유명한 걸로 be aware of 나올 수 있고요. 얘는 특별히 뒤에 대절도 넣을 수 있는 형용사라서 같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be aware that 알고 있다. 바로 또 잊어먹기 전에 풀어봐야겠죠? 시간 드려볼게요. 같이 해볼까요? 원래는 해석으로 풀어도 뭐 상관은 없어요. 근데 너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이건 사실 아까 수거로 우리 외웠던 답은 A번이 맞아요. 투부정사 뒤에 놓는 형용사 중에 제일 유명한 애 중 하나예요. 그래서 be eager to 외워두셔야 되고요. 나머지는 여기 형용사로 들어가면서 투부정사가 그냥 부사 역할로 쓰이게 될 거라 아마 해석 이상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뒤에 투부정사 있으면 바로 eager to 가시면 돼요. 오케이? 자, 이 테스트에서 오늘 자리부터 수량형용사, 혼동형용사, 관용표까지 섞어놨어요. 풀어볼까요? 같이 볼게요. 얘도 원래 해석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 세트로 관용표현으로 외웠던 애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뒤에 for가 있는 걸 보면서 바로 가시는 분이 이기는 거죠. 답은 eligible for가 되겠죠. 뜻은 뭐였죠? 뭐뭇을 받을 자격이 있는, 뭐뭐 할 자격이 있는 이런 뜻이었죠. 그리고 해석해볼까요? to 부정사가 부사 역할로 쓰였네요. 콤마 앞에 날아가면서. 그래서 to be eligible for a position, 그 직무의 자격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회사에 있는 직무인가 보죠. 그렇기 위해서는 candidates must have a university degree. 지원자들은 대학교 학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경제학에 있어서의 학위를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격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래서 답이 됐고 아까 우리 봤던 혼동형용사가 하나 있긴 해서 얘는 무슨 뜻이었죠? 너무 고려를 많이 하는 성격인 거죠. 사려 깊은, 배려심 많은 이란 뜻이긴 해요. 자,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이건 보기 보니까 우리가 아까 수량명사로 배웠던 애들이 좀 보이는데 일단 명사를 꾸며야 되는 자리니까 그래도 이런 부사 같은 건 안 돼요. 몇몇 명사를 강조할 수 있는 부사 말고는 부사는 명사를 수식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형용사로 왔고 해석보다는 수를 묻는 문제죠. 근데 people은 주의하셔야 돼. 생긴 건 s가 안 붙었지만 people은 항상 복수 취급하는 거예요. 사람들. 둘 중에 우리 복수를 꾸밀 수 있는 건 답은 few가 맞죠. 그죠? less는 리를의 비교급이라 리를의 성격 그대로고요. 뒤에 불가산, 셀 수 없는 정보 이런 거 꾸미는 거죠. 그래서 few와 less는 해석 비슷하지만 수를 보고 풀어줘야 된다. 자, 그 다음 16번인데요. 역시 보기에 명사, 동사, 형용사, 동사 이렇게 품사가 섞여 있을 때는 해석이 아니에요. 자리를 보고 푸셔야 되는데 앞에 투부정사 있으니까 뒤에 뭘 데리고 와야 돼요? 목적어가 와줘야죠. 근데 내가 넣지 말고 뒤를 보셔야 돼요. 이미 목적어가 있다. 그럼 이 사이는 이제 찢은 거고 명사를 살짝 수식할 자리인 거죠. 우리 오늘 하고 있는 유닛이죠? 답은 형용사가 되겠다. 근데 명사도 가능하긴 해서 사실 AC 좀 남겨서 살짝 해석은 하셔야 돼요. 복합명사의 존재를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근데 해석이 그냥 결론, 증거 이거보다는 결정적인 증거 이게 맞았던 거예요. 만약 좀 자신이 없다면 복합명사를 너무 고집하시는 건 좋지 않아요. 원래는 형용사가 명사를 꾸미는 구조가 훨씬 더 많이 출제되고요. 근데 그 형명이 말이 너무 안 되면 그때 명명을 한번 트라이 해보는 거거든요. 물론 뜻을 모르면 조금 현장에선 곤란하긴 한데 그럴 땐 그냥 형명으로 가시는 게 안전하지 않나. 그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형용사 유닛이었어요. 수고하셨고요. 또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수고하셨어요.